자, 오늘은 특수구문 중에 비교구문을 공부합니다. 비교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념이 이래요. 형용사와 부사의 성질, 상태, 수량 등의 정도를 비교하는 어형의 변화라는 건데,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비교할 수 있는 품사가 영어에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형용사랑 부사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비교할 수 있는 품사 두 개가 뭐? 형용사, 부사. 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비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때 뭐 ER than, more than 같은 비교급 비교만 떠올릴 수 있는데, 비교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이 지금 나와 있는 원급 비교, 그 다음이 비교급 비교, 마지막이 최상급 비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원급 비교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원급 비교는 일단 비교하는 대상이 몇이 될지, 몇 개의 대상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급 비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런 거잖아. as. 예를 들어 A as 원급 as B, 그러면 A는 B만큼 어떠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이 몇이에요? 원급 비교는 A와 B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as 원급 as예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해석이 왜 두 개일까요, 여러분? 원급 자리에 형용사가 비교가 되면 뭐뭐한이고, 부사가 비교가 되면 뭐뭐하게라고 하겠죠. 그리고 as 원급 비교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as를 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앞에 있는 as는 해석이 아예 안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문 보세요. Julie is as tall as Brenda is. 그러면 여기 as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리는 키가 크다, 브렌다만큼. 이것만 붙이면 되죠. 자, 원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형용사나 부사에 ER이나 EST가 붙지 않은 원래 형태를 원급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원급 자리에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 과연 형용사를 넣을 것이냐 부사를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이 원급 자리에 형용사 부사의 선택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as를 생략하고 문제를 풉니다. 이 as는 해석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이 as를 빼고 나머지 문장의 구조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s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여기처럼. 그리고 as를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빈칸이 있으면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니까 여기는 100% 형용사죠. 왜? 형용사 부사 중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경우 앞에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빈칸을 빼놓고도. 그건 뭐예요? 완전한 문장에 수식어인 부사가 들어가는. 그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as 사이에 원급 자리 선택할 때는 앞에 as를 빼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토익 시험 문제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뭐냐면 as 원급 비교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다 빈칸에나 as 짝 찾는 거. 앞에 as를 주고 뒤에 as를 찾아라, 또는 뒤에 as를 주고 앞에 as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급 비교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표현이 몇 개 있는데, 처음이 the same 명사 as 또는 the same as라는 거예요. 명사가 있으면 뭐뭐와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고, 명사가 없으면 그냥 뭐뭐와 같은이라고만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해석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뒤에 as를 원래는 만큼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뭐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as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뒤에 as를 주고 앞에 as 자리에 빈칸할 수 있는데, 여기는 더를 쓴 다음에 same 자리에만 빈칸하는 경우, 거기에는 as 쓰면 안 되죠. 이게 더를 보고 the same as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영어 회화 표현에서 말할 때 same이라는 형용사는 앞에 한정사 없이 그냥 나도 그래 그럼 same here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문법적으로 이 same이라는 형용사는 유일하게 항상 정관사 더랑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에 나온 문장 중에 더 same이 아니라 그냥 same만 쓰인 문장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자, same은 어떻게 쓴다? 항상 the same. 그래서 우리 농담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그럼 뭐라고요? 쌤쌤이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앞으로 뭐라고 해야 돼? 더 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쌤. 자, 예문 볼게요. I plan to buy the same smartphone as Mackenzie has.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 얘를 나는 맥켄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라고 하는 거예요. 만큼이 아니라 맥켄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스마트폰을 살 계획이다. 이런 말이죠. 자, the same 명사 as, the same as. same 앞에 항상 너를 붙인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as 사이에 형용사가 원래 비교될 수 있죠. 부사도 비교될 수 있듯이 man이나 what라는 형용사가 비교가 되는데 이 man이나 what라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는 쓸 수 없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man이나 what가 as 사이에서 비교가 되면서 동시에 뒤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가 가능해요. 지금 as 사이에 형용사랑 명사까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비교가 되는 건 앞에 있는 man이나 what라는 형용사고 얘네가 바로 있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구조 가능하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그냥 원래 해석 뭐뭐만큼 많은 명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기본사 many 뒤에는 어떤 명사?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what's 뒤에는 불가산 명사가 오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예문 볼게요. Zeta has as many science projects to be involved in as I do every year. 자, 여기 to be involved in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원래 be involved in이 어디에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잖아요. 관여한다라는 의미로 해야 할 정도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전체 해석. 제타는 매년 내가 그러한 것과 근데 얘를 그러한 것만큼 원래 해서 그러한 것만큼 그러하다라는 이 do는 have 대신 쓴 대동사 do예요. 원래는 have를 써야 되는데 영어 반복 싫어하니까 do라는 조동사 형태로 바꿨고 얘를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have를 대신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제타는 내가 매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해야 할 과학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는 뭐뭐만큼 많은 명사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대 의미로 뭐도 있을까? 뭐뭐만큼 적은 명사가 있겠죠?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as, few, 복수명사 as little, 불가산 명사 as 이렇게 써요. 뭐뭐만큼 적은 명사. 자, 여기도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computer has as few defects as that one. 그러면 defects라고 하는 게 결함이니까 얘는 원래 만큼 해석하면 돼요. 이 컴퓨터는 저것만큼 적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few니까 꼭 복수명사 쓰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표현은 as soon as possible 있죠? 이런 것처럼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고 보통 as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쯤에 나와요. as 주어 can을 쓰는 거예요. as 주어 can.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잖아요. 왜? as one can. one이 주어, 사람. 자, 예문. come help me as soon as possible. 그럼 뭐라고 해요? 명령문이죠? come 다음에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는 게 준동사, 투부정사 시간에 배웠던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의 성격이 있어서 help 동사 원형, help 투부정사 배웠잖아요. 그런데 회화체, 말할 때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그게 go 동사 원형과 come 동사 원형. 얘는 come to help me 또는 come and help me의 뜻인데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와서 나 도와줘.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거죠. 얘 as 주어 can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요거 come help me 다음에 주어는 뭘 써요? 명령문은 생략된 주어가 누구? 그렇죠. you죠. 그래서 come help me as soon as you can 이라고 하면 돼요. 가능한 한 빨리 와서 나 도와줘. 이런 문장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배수사. as 표현이 있는데 배수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몇 배를 말하는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같은 건데 얘 해석 주의해야 됩니다. 얘가 몇 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뭐만큼 몇 배 더 뭐뭐한 그런 말이 안 돼요. 만큼 몇 배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교급 비교를 해석하는 것처럼 뭐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있는 as를 뭐라고 해석해요? 보다. 예문. This brand new computer has 8 times as much storage capacity as the one I have now. 그러면 이 최신 컴퓨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 배? 8배 더 많은 저장 능력, 즉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 capacity라고 하는 단어, 미국식 발음 capacity. 얘는 원래 용량, 용적, 능력 이런 뜻이죠. 여기는 저장 능력이니까 저장 공간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급 비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표현 5가지
하고 기본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비교급 비교. 비교급 비교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ER than, more than 쓰는 건데요. 비교급 비교도 비교하는 대상이 몇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잖아. A 비교급 than B 그러면 A는 B보다 더 어떠하다. 그죠? 비교하는 대상이 둘이에요. 두 대상의 비교. 구조는 이렇습니다. ER than이나 more than을 쓰면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언제 ER을 붙이고 언제 more를 붙이는지를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음절어 이상에는 more를 붙이고 2음절어까지는 그냥 그 단어 뒤에 ER 붙이면 비교급이 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음절어, 1음절어만 ER을 붙이고 2음절어 이상은 more를 붙이는 게 원칙인데 2음절어 중에 Y로 끝나는 형용사는 2음절어지만 more를 안 붙이고 ER을 붙인다는 예외가 있어요. 원래 원칙 어떻게 한다? 1음절어만 ER인데 Y로 끝나는 2음절어 형용사 포함해서 ER 붙인다. 나머지는 다 more 붙이면 되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절은 뭘 가지고 따져요?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 모음의 자릿수예요. 이중모음도 한 자리에서 발음되니까 하나의 음절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 big이라는 단어의 음절이 몇 음절일까? big. big 그러면 e라는 모음이 한 군데서만 발음되죠? 1음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비교급 만들 때? bigger. nice 몇 음절일까요, 여러분? nice. nice. 예, nice는 잘 보세요. nice를 우리말로 하면 나, is, 3음절 이러면 안 되고 nice라고 할 때 이라는 이중모음만 처음에 발음이 되죠? 그리고 뒤에 스하고 모음이 그 뒤에 없어요. 얘 이름절이에요. 그래서 비교급이 nicer입니다. nice의 비교급은 nicer, nices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famous는 몇 음절일까요, 여러분? famous. famous 몇 음절? 잘 봐요. famous라고 할 때 e라고 한 군데에서 이중모음 발음되죠? 그 다음에 must 할 때 어라는 모음 또 한 군데 발음되죠? 이 이음절어예요. famous는 어떻게 해야 돼? 이음절어 이상이니까. more 붙인다고요. more famous. 맞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라고 하면 얘가 famouser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런데 아까 예외가 뭐? 이음절어 이상은 다 more 붙이는데 이음절어 중에 뭐 y로 끝나는 형용사만 er 붙인다. 예를 들어 happy, happier, easy, easier, lazy, lazier 이렇게. 근데 그 단어들이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서 중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그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걸 제가 굳이 왜 얘기하냐면 토익에도 나와. smart가 있고요. smarter이 있고 more smart가 나온다고 보기에. smart는 이름저러니까 smarter가 맞아요. more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그것 여러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 드렸고. 해석은 뒤에 있는 then을 뭐뭐 보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럼 해석 전체 뭐뭐 보다 더 뭐뭐한 뭐뭐 보다 더 뭐뭐하게가 됩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자, 해석할 때는 간단해요. 앞에 해석 먼저 하고 then 뒤에는 나중에 해석을 붙여도 돼. 줄리는 키가 더 크다, 브랜다, 보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추가 설명 원급 비교에서 여러분 as 쓸 때 뒤에 있는 as 그리고 비교급에서 비교급 then의 뒤에 있는 than 있잖아요. 얘네가 하는 역할이 등위 접속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as 원급 비교에서 뒤에 있는 as 비교급 then에서 than 있잖아요. 얘네가 하는 역할이 등위 접속사와 같은 역할. 왜? A와 B를 대등하게 연결하죠. as나 than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그래서 얘네가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비교급 자리에다가 형용사의 비교급을 쓸까요? 부사의 비교급을 쓸까요? 이거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 나와요. 그때는 여기 이 자리에 빈칸이 있겠죠? then까지 포함해서 다 생략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머지 구조를 보는 거죠. 역시 앞에 비동사가 나와 있고 빈칸이 있다면 형용사의 비교급이 정답. 앞에 완벽한 문장이 있고 빈칸이 있다면 수식어인 부사의 비교급이 정답.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죠. 자, 비교급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토익에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이걸 외워야 돼. 비교급 강조부사라는 거.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랑 3학년 때 두 번 정도 교과 과정이 나오는데요. 비교급의 의미 자체가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요새 TV 프로 중에 아는 형님이나 무엇이든 물어보살 있죠. 서장훈하고 이수근 나오는데 둘의 키 차이가 서장훈이 이수근보다 키가 더 크다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 훨씬이라고 하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있다. 그게 5가지. much, even, far, still, a lot이 있는데 여러분 얘를 공부할 때 그냥 단순 암기로 중학교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much, even, far, still, a lot은 비교급 꾸며줄 수 있고 의미가 이렇게 비교급을 꾸며주면 훨씬이야. 이렇게 외웠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어. 머릿속에 있어도 여러 가지 문법이 섞여 있는 토익 문제에서 이게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빈칸이 있고 more이 있어. 근데 보기에 A, so, B, white, C, many, D, much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비교급을 만드는 가장 흔한 형태가 more이기 때문에 비교급 강조 부사랑 more를 붙여서 한 단어처럼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중요한 거 알려줄까요? 토익에는 거의 밑에 있는 거 2개 빼고 위에 3개가 나와요. much more, even more, far more만 잘 외워도 돼. 이렇게 많이 해봤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비교급 강조부사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는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much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이게 나올 때까지 잘 외워져 있으면 문제에서 아까 같은 경우 so more, 이상한데? white more, many more, much more. much more구나. 이렇게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 알겠죠? 뒤에 비교급 자리에 뭘 붙여서 한 단어처럼 외우는 거예요. 많이 읽어봐요. 자, 예문. I'm much more interested in musical films than thriller movies regardless of the running time. regardless of는 우리 여러 번 나왔던 전치사 중요한 거. 무슨 뜻? 뭐뭐와 상관없이. 상영 시간이죠. 나는 상영 시간과는 상관없이 스릴러 영화보다 음악 영화에 훨씬 더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훨씬 더 흥미 있다. 그리고 필름이라는 단어가 토익에서 필름 말고 영화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도 표현 몇 가지 공부해 둬야 되는데 비교급 비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의미는 비교급 자체가 더 이런 말인데 비교급 and 비교급 쓰면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돼요. 자, 예문. More and more people are enjoying camping with their family on weekends. 얘가 그냥 more people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번 쓰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그들의 가족과 캠핑하는 걸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기본 사항, 우리 비교편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more란 단어의 품사는 뭘까요? more의 품사. more people 할 때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형용사죠. 그러면 토익에 등장하는 more라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만 존재하냐? 아니에요. more가 형용사로 더 많은 이란 뜻일 때는 many의 비교급이거나 much의 비교급일 때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렇게 many가 more이 무슨 뜻이 있어요? 더 많은 이라는 뜻이 한 가지가 있고 형용사 더 많은. 2번째 famous를 아까 비교급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more famous 했죠. 그때도 more 나왔죠. 그때는 more이 무슨 뜻이냐면 유명한은 유명한인데 more famous 뭐예요? 더 유명한. 그때는 더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more가 품사가 뭐가 있어? 형용사로 더 많은, 부사로 더. 기왕 공부한 김에 반대말, 반대 표현. more의 반대말이 less죠. less, less. 그죠? less는 형용사로 쓰이면 little의 비교급이니까 덜. 더 적은, 미안합니다. little의 비교급이니까 더 적은이라는 뜻이 있고 less important 그러면 덜 중요하다라는 열등 비교라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들 때 less 형용사 되네. less는 부사로 덜이에요. 자, less 정리. less는 형용사면 더 적은, 부사면 덜. 알겠죠? 기본 사항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는 원칙적으로 그 앞에 정관사 더를 쓰지 않아요. 정관사 더와 함께 쓰는 비교 표현 유일한 것은 최상급이에요. 더 다음에 est 쓰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비교급 비교지만 그 앞에 더를 써야 하는 경우가 2개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외워야 돼. 더 비교급 예외적인 경우. 첫 번째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선생님들이 이거 줄여서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더비더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더비더비. 예. 얘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가장 유명한 표현 이거죠. 다다익선. 더 more, 더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예문 볼게요.
얘는 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 뭐냐? The higher we climb, the better view we can enjoy on the mountain. 더 높게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경치를 우리는 산에서 즐길 수 있다거든요. 근데 이 더비교급 쓸 때는 어순 주의해야 돼. 어순, 위치. 자, 이 문장의 원래 어순은 뭐였냐면 we climb higher 였어요. 더가 붙으면서 어디로 갔어? 맨 앞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이 문장의 어순은 we can enjoy better view였는데 더가 붙으면서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갔죠. 이렇게 더비교급을 쓸 때는 원래 이 강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더 비교급이 문장에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순은 그대로 지켜줘. 도치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만 끌려 나간다. 다만 문장의 구조 파악하고 해석할 때는 원래 있던 자리에 넣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비교급 of the to라는 게 있어요. 이가 to가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two people, two books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to가 그냥 명사로 쓰이면 둘이란 뜻도 있어요. 이때 of가 의가 아니라 뭐뭐 중의란 말이야. 그럼 얘가 둘 중에서 두 개의 무엇 중에서 더 뭐뭐한 이렇게 쓰이는 건데 얘만 볼게요. Sophie is the more intelligent of the two celebrities whom I interviewed with. 소피는 내가 인터뷰를 했던 두 명의 유명인들 중에서 더 똑똑하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는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보통 여기 여기에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에 빈칸이 있어. 여기에만 빈칸이 있다고 쳐요. more 자리에. 그리고 more이 맞아요, most가 맞아요, 뭐 many가 맞아요, much가 맞아요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더를 보고 최상급을 골라. 그죠? 최상급이 보통 더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는 of the two 이게 보이면 무조건 더 비교급이에요. 알겠죠? of the two가 뭐였다? 뭐 골라야 돼? 더 비교급. 자, 예외적으로 비교급 비교지만 더를 쓰는 편 두 개가 뭐다? 더비 하나 외우고 더비 of the two 꼭 외우셔야 돼요. 더비랑 더비 of the two. 자, 그러면 비교급 비교도 다 끝났어요. 최상급 비교. 최상급 비교는 비교하는 대상이 몇이어야 될까? 예를 들어 A랑 B가 있는데 두 명 있어. 근데 A가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비교하는 대상이 최소한 셋 이상이 있어야겠죠. 최상급 비교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게 원칙이야. 정관사라고 하는 이 문법 용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정관사라고 불리는 저 관사 더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정해진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관사야. 최상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셋 이상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가 언제나 정해지죠.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더가 잘 붙는 건데 여기서 하나 또 추가 설명. 최상급에는 항상 더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더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 그러면 더 베스트 프렌드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돼야 안 돼. My best friend. 되죠? 최상급 앞에는 소유격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더가 없을 때 소유격 가능하다. 자, 얘는 당연히 의미가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고요. 자, 얘는 Julie is the tallest in her family. 줄리는 그녀의 가족 중에 키가 가장 크다인데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In her family 없이 줄리는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왜?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한 70억 넘나요? 그 인구들 중에 줄리가 키가 가장 큰 게 아니잖아. 그죠? 최상급을 사용할 때 여러분 토익 문장에서는 뭘 찾냐면 이걸 찾아야 돼. 최상급의 비교 범위. 아까 최상급은 몇 개의 대상을 비교한다 그랬어요? 셋 이상의 대상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 대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때 정관사 더와 함께 최상급을 쓰는 겁니다. 그럼 최상급의 비교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보통 of 다음에는 복수명사, in 다음에는 단수명사, 그 다음에 관계절은 항상 대절만 써야 돼요. 선행사가 최상급이면 관계대명사는 that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 뜻이 뭐뭐 중에서나 뭐뭐에서라는 비교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최상급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Richard is the tallest person of my teammates. 그러면 리차드는 우리 팀원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다. 리차드 그러니까 키가 가장 큰 사람보다는 왠지 머리를 잘 깎을 것 같은 사람이죠. 예. 리차드 해요. 예. 예, 깨알 PPL 갑자기. 자, 하나 더.
Richard is the tallest person in my company. 리차드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던데, 자, 여기 둘의 차이를 보면 보통 100%는 아니에요. of 다음엔 보통 복수명사가 잘 나오고, in 다음에는 보통 단수명사가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Richard is the tallest person that I have ever worked with. 리차드는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절이죠. 내가 ever 뭐예요? 이제까지 함께 일해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다.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관계대명사절이고 현재 완료가 제가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상급의 비교 범위가 of나 in이나 관계절이 있는데 토익에 종종 나오는 게 또 하나 표현이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셋 이상 사이에서 셋 이상 중에서라고 하는 게 among이라는 전치사 있죠. among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도 최상급 비교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의 다 했어요. 최상급 비교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예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원래 one of the 복수명사, each of the 복수명사, 그러면 여러 개들 중에 하나, 여러 개들의 각각, 그래서 수일치 시간에 단수주어에 해당되는 5번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표현에다가 이 복수명사 앞에 최상급을 쓰면 가장 뭐뭐한 사람들 중에 하나,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높은 건물이 지금 뭡니까? 브루스 칼리파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높은 건물이 230m라고 치고 그 다음 높은 건물이 227m, 그 다음 높은 건물이 225m라고 칩시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서 230m짜리 건물만 얘기하면 나머지 건물들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엄청 높은 건물인데 이렇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장 뛰어난 부류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과 같은 사태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 대처를 해 나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뭐 독일과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예문 보면 Leo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ovie stars in the 20th century. 리오는 20세기에 무슨 뜻이죠? 요새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영향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influential.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화 배우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게 누구를 예를 든 걸까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배우들 중에 한 명. 그쵸? 이게 디캐프리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이렇게 발음해요. 미국식 발음이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97년도에 타이타닉에서 엄청 떴죠. 그 전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랑 예, 동갑이에요. 네. 90년생 30살. 예. 31살. 90년생 31살이에요. 예. 동갑입니다. 예. 자, 또 안 먹히는 농담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최상급 강조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교급 강조부사로 아까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했잖아요. 근데 최상급도 강조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비교 시간이니까 공부는 하지만 실제 토익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가끔 실전 문제 풀다 보면 등장은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얘도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 일단 해석을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라는 의미로 강조야, 그죠? 그런데 이 최상급을 강조할 때 이런 말들이 붙거든요. 얘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얘 똑같아. 최상급 자리에다가 most를 쓰고 much the most, even the most, the single most, only the most, quite the most, by far the most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공부하면 되는데 얘 해석 뭐라고 할까 그럼? 최상급을 강조할 때 뭐라고요, 여러분? 가장 뭐뭐하다 이상하지?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쓰는 말로 지은 니은 가장 뭐뭐하다 이런 거 이상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어예요. 단연 또는 단연코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단연 가장 높다, 단연 최고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 한국어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읽는다? Much the most, even the most, the single most, only the most, quite the most, by far the most.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다만 이 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the single most만 싱글이라고 하는 게 부사로 이때 most를 꾸며주는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건데 단연코란 뜻으로 더랑 최상급 사이에 들어가요. 얘만 the single most. 나머지는 더 앞에 들어가고. 자, 예문. Macro Hard Incorporated is by far the most profitable computer hardware company
in North America. 그러면 매크로 하드는 북아메리카에서 단연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이파가 뭐? 단연코. 이런 회사 이름 들어봤어요, 여러분? 매크로하드. 제가 이름 지었어요. 패러디 이름 회사예요. 매크로가 뭐의 반대말인 줄 알아요? 마이크로. 하드의 반대말은? 감이 오시죠? 예, 매크로하드. 제가 이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는 마치도록 할게요. 쉽죠? 수고하셨습니다.